네, 다음 수업에서는 회귀 분석에 대해서 회귀 분석을 R 사용해서 하려고 하는데요. 그 실제 활용 우리가 하고 있는 데서 회귀 분석을 하기 전에 회귀 분석에 사용이 되는 LM 함수에 대한 몇 가지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R을 켜놓고 그럼 계속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회귀 분석에 사용되는 함수는 LM이라고 불리는데요. 그 매뉴얼을 좀 먼저 살펴보도록 하죠. LM은 Linear Models라는 이름에서 나온 듯하고요. 유시지를 보시면 제일 처음에 들어가는 게 Formula라는 게 들어가고 다음에 데이터, 기타 다른 것들이 들어가게 되는데 얘를 좀 먼저 보면서 이야기를 하죠. 얘를 보시면 이런 식의 구문이 사용이 되는데 변수 이름이고 종속 변수 이름을 쓰고 그 다음에 이 틸더라고도 부를 것 같은데 이런 기호를 쓰고 물결무늬 기호를 쓰고 그리고 설명 변수라고 보통 부르죠. explanatory variable에 해당하는 변수 이름을 쓰고 이런 식으로 lm이라는 함수를 사용을 합니다. 그 뒤에 몇 가지 아규먼트가 들어가는 건 필요할 때 좀 살펴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지금은 이 포뮬러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하고 그 다음에 이 LM을 이용을 해서 회귀 분석을 했을 때 얻어지는 결과물은 우리가 지금껏 사용했던 것과 조금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 결과로 나오는 게 LM이라는 클래스의 오브젝트를 만들어내는데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예를 하나 들어서 해보고 그리고 얘기를 계속하도록 하죠. 데이터를 그냥 좀 만들어 보겠습니다. y라는 변수를 이 uniform distribution 0에서 1 사이에 아무 숫자만 채워 놓을게요. unif라는 함수는 0에서 1 사이에 숫자를 10개를 이렇게 써주면 10개를 의미로 추출해내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y를 보시면 10개의 숫자가 들어있고 0에서 1 사이의 숫자이고요. 변수를 하나만 더 만들죠. 같은 방식으로 x라는 변수를 만들면 이것도 역시 10개의 0에서 1 사이의 숫자들로 이루어진 벡터입니다. 아까 LM을 쓸 때 첫 번째 제일 중요한 아규먼트가 식을 써주는 거죠. 회귀식을 써주는데 y 변수, 종속 변수를 먼저 쓰고 물결무늬 그리고 설명 변수를 써주면 회귀식이 추정이 됩니다. 여기 보시면 이 포뮬러는 yx다 라는 게 여기에 나와 있고요. 그래서 여기 formula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이런 걸 만드는지에 대한 설명을 다시 아까 봤던 이 lm 함수의 설명을 보면 중간에 좀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포뮬러에 대한 설명을 읽어보면 인터셉트는 그냥 들어가는데 뺄 때 이렇게 하면 된다. 그래서 포뮬러를 보면 조금 더 설명이 되어 있다고 해서 이쪽을 가서 찾아보도록 하죠. 포뮬러에 대한 매뉴얼 페이지인데요. 함수를 직접 사용할 일은 많지는 않지만 여기 보면 포뮬러를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한 설명이 좀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형태는 왼쪽에 y 변수 이름을 써주고 이 기호를 쓰고 그 뒤에 회귀 모형이 어떻게 되는지를 표현하는 방식이고요. 플러스 오퍼레이터를 쓰면 변수가 2개 이상이면 x1,
더하기 x2 이렇게 써주면 x1도 설명 변수, x2도 설명 변수다라는 라는 형식으로 내용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추가적인 설명들이 있는데요. 이런 콜론 오퍼레이터로 사용할 수가 있고, 곱하기 기호, 그리고 네, 이 지수 형식의 기호도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여기 보시면 이런 경우에는 a 더하기 b 더하기 c 곱하기 a 더하기 b 더하기 c, 이게 뜻하는 바는 a라는 변수도 들어가고 b라는 변수, c라는 변수도 들어가고 ab, ac, bc 이런 변수도 들어가고 a제곱, b제곱, c제곱 이렇게 들어갈 때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라는 설명도 들어 있습니다. 그 외에 다른 방식으로 쓸 수도 있는데 이 예를 보시면 log y라고 쓰면 y의 log를 취한 걸 종속 변수로 사용할 수 있게 이렇게 함수도 이 포뮬러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도 특이점입니다. 이 설명에 보다 보면 포뮬러라는 함수가 사용할 일은 별로 없지만요. 그냥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우리가 y, x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냥 이걸 이렇게 a라는 새로운 오브젝트에 넣으면은 그럼 a의 클래스는 물론 A의 클래스를 자동으로 포뮬라라고 읽어주기는 하네요. 그러니까 이 대신에 여기에 포뮬라 함수를 사용을 하면 똑같이 A의 클래스가 포뮬라라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직접 이걸 포뮬라를 직접 만들어 쓸 일이 많이 있지는 않지만 대개는 내용을 직접 lm 같은 함수에 써주는 경우가 보통 사용하는 방식이긴 하지만 굳이 따지면 이게 포뮬러라는 클래스가 따로 있고 이런 기호를 써주면 이게 알아서 포뮬러라고 R이 알아서 정하고 이걸 포뮬러로 저장을 해준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8가지 정도 많이 쓰는 클래스를 얘기하고 그거 외에도 클래스가 많이 여러 개 있다라고 얘기했는데요. 이것도 하나의 클래스로 취급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lm 함수를 썼을 때 나오는 값에 대해서 조금 얘기하려고 하는데요. 왼쪽에 아무것도 안 쓰고 lm을 직접 치면 그러면 입력한 내용을 그대로 포뮬러로 해서 보여주고 그 다음에 계수값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거는 0.29가 x의 계수이고 상수항이 0.23이다 라는 걸 보여주는데 이것만 들어있는 건 아니고요. lm이라는 함수가 계산해내는 건 많은 다른 것들도 계산해냅니다. 확인하기 위해서 lm의 결과물을 a라는 오브젝트에 한번 넣어두도록 하죠. 네, 이렇게 넣어주면 A에 뭐가 들어있나 보면 아까랑 똑같은 거긴 한데 이 A가 어떤 오브젝트인지를 조금 더 살펴보기도 하죠. 우선 클래스로 확인해 보면 LM이라는 새로운 클래스 네임이 나오고요. 그래서 LM이라는 클래스를 아래서 만들어 놨고 클래스 이름만 봐서 이게 어떤 클래스인지 어떤 게 들어있는지 좀 불분명해서요. 몇 가지 확인을 해보죠. 우선 attributes라는 걸 확인을 해보면 이 A라는 오브젝트에는 두 가지 attributes가 정의가 되어 있는데 하나는 class name은 이미 확인을 했고요. 여기 보면 names라는 attribute가 정의가 되어 있고 이 안에 12개의 이름들이 들어있습니다. coefficients, residual, effects 등등등 이렇게 들어있고 보면은 names가 들어간 걸로 봐서 이게 일종의 리스트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실제 이 원소의 개수를 따져보면 12개라고 해놓은 걸로 봐서 각각이 리스트 각 원소의 이름 정도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리스트에도 그렇고 뭐 데이터 프레임에서도 마찬가지로 썼지만 이렇게 달러 표시, 오브젝트 이름 뒤에 달러 표시를 붙이고 그 다음에 이 이름들을 붙이면 그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뭐 같은 방식으로 A에도 coefficient라는 걸 붙여보도록 하죠. 그러면 이 안에 이 coefficient 추정치, 계수 추정치가 들어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다음 이름인 residuals를 넣어보면 아까 x, y 다 10개 원소가 들어있는 변수여서요. 이 잔차항도 10개의 값이 들어있는데 이 잔차항의 값이 residuals라는 원소에 들어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effects라는 거에는 뭐가 들어있는지 이름만 봐서는 불분명한데요. 네, 이름만 봐서 불분명 그냥 넘어가기로 하죠. 그 중에 뭐 fitted value 이런 건 어떤 뜻인지 뭐 바로 이름에서 알 수가 있는데 모형에서 추정해서 예측되는 y의 값들이 이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lm이라는 함수를 써서 회귀 분석을 했을 때 그 결과들은 이러한 이름 안에 이름이 있는 원소들 안에 들어가서 결과가 모두 다 일종의 리스트에 모여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중에 뭐 콜 같은 건 아까 앞에서 보여줬던 이 부분이 콜이 들어가 있을 테고요. 마블이 아마 포뮬라가 들어가 있고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일종의 리스트이기 때문에 다른 방식으로 이 내용을 확인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A를 리스트로 생각을 하면 이 A의 첫 번째 원소의 내용을 보여달라고 할 때 쓰는 표현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였죠. 이 스퀘어 브래킷을 2번 써주면 A의 첫 번째 원소의 내용을 보여주는 거였죠. 뭐 혹은 두 번째 원소의 내용은 확인하려면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리스트라고 생각하면 이런 표현을 쓰면 원소의 내용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첫 번째 원소만 들어간 리스트를 만들어내는 거였죠. 그래서 이거하고 이 위에 거하고는 약간 다르다라는 것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LM 클래스의 경우에 결과를 좀 다른 식으로 한 번에 보여주도록 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리스트의 경우에 ls structure라는 걸 쓸 수 있다는 얘기를 데이터 프레임의 경우에 했었는데 이 경우에도 이 ls.str 이라는 함수를 쓰면 이 A에 있는 내용을 대략적으로 구조를 보여줍니다. 또 하나 유용한 함수는 summary라는 함수가 있고요. summary는 이 LM 클래스의 경우에는 어떤 걸 어떤 형식으로 보여줄지가 이 함수 안에 로직이 들어있어서 이 LM 클래스의 경우에는 뭐 사람들이 흔히 보고 싶어하는 이런 결과들을 뽑아서 뭐 이 내용은 이미 다 이 오브젝트 안에 들어있던 거죠. 뽑아서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이 LM을 쓸 때 지금 우리는 이 결과를 특정한 오브젝트에 담아서 이 오브젝트로부터 내용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썼는데 뭐 이거보다는 그냥 summary라는 함수를 직접 써서 이렇게 활용을 하기도 합니다. 네, 이 정도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이 LM을 사용해서 얻은 결과를 뭐 좀 들여다보는 내용 이런 것들은 수업 중에 더 말씀을 드리고 LM의 활용법에 대해서도 조금 더 수업 중에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